이태원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 또 명품거리 청담동, 다 인파로 북적이던 서울의 주요 상권들인데요. 최근엔 빈 점포들이 늘면서 공실률이 두 자리 숫자에 달했습니다. 빈 가게는 늘고 권리금도 떨어진다고 하는 요즘 상가 실태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서울 대표 상권들 다니다 보면 한눈에도 이 비어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던데요. 그 공실률 어떤가요? 최근 서울에서 한 2년 사이에 점포가 한 2만 개 정도가 문 닫았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 주요 상권의 공실률을 보면은 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이제 주로 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이태원 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뭐 21.6% 네네. 정도니까 뭐 10개 중에서 뭐 2개 정도는 비어 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개 중에 1개 이상 그렇습니다. 비어 있다. 네, 이런 주로 거군요. 이제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지역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 강북의 동대문, 뭐 그다음에 신촌, 용산 이런 데들도 생각보다 공실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을 구한다는 이런 현수막들을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수치를 보다 보니까 이 주요 상권 가운데서도 강남 쪽의 공실률들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나요? 강남은 약간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실이 줄었는데, 주로 노년역 쪽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한마디로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공실률이 18.9%니까요. 1년 전에는 뭐 1%밖에 되지 않았는데. 먹자골목으로 유명했던 예. 곳이죠. 그리고 또 청담동 같은 경우도 한 11% 정도 공실이 되는데, 이 감정원 조사 말고 다른 어떤 부동산 회사 조사를 보니까 네네. 감정원과는 좀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청담동 같은 경우 한 21%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주로 동네 상권이 아니라 이른바 광역 상권이죠. 네. 젊은이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부침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별 차이도 있겠지만 또 점포가 어떤 점포냐에 따라서도 이 공실률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프랜차이즈 점포냐 아니냐 이것도 또 공실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2017년 대비 프랜차이즈 점포는 4만 2천여 곳 가운데 530곳 정도 줄었는데, 일반 점포는 43만여 곳 가운데 7,400여 곳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일반 점포 감소율이 프랜차이즈 점포 감소율보다 확실히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계약 관계하고 이 자본금의 차이도 하나의 영향이다. 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회사하고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일정 동안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있겠죠. 어려워져도 쉽게 접기가 힘들다. 그리고 예. 또 초기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쉽게 간두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일반 가게들이 프랜차이즈보다는 입지 환경이 좀 열악하죠. 그리고 또 소규모고 이러다 네. 보니까 폐업률이 아무래도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빈 가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이 경기 부진 때문이겠죠. 그렇죠.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일단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문을 닫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소비가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또 최저임금도 올랐잖아요. 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또 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온라인 쪽으로 이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게 있죠. 네. 요새 또 새벽 배송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과거보다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 게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이 줄어든 것도 상당히 좀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올 1분기 때는 영향을 많이 줬죠. 예. 자, 이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장사는 잘 안 되는데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 있는 임대료,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임대료 때문에 공실이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저희는 좀 한계가 있을 네네. 것 같고, 다만 흔히 말하면 이제 그 유망상권 혹은 핫플레이스 지역들은 이런 급등한 어떤 임대료가 공실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그런 지역들은 매매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 건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매입 금액에 맞춰서 임대료를 이제 더 받으려고 그러겠죠. 이러다 보니까 공실이 좀 크게 늘어나는 네. 뭐 그런 원인이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오른 임대료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가게를 비울 수밖에 없는, 이걸 흔히 말하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자, 이 권리금이란 게 있죠. 그 일종의 상가 경기 지표 같은 걸로도 이제 통용이 되는데 이 장사가 잘 될 경우에 이게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권리금 없이 내놓는 점포도 또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무권리금 점포. 저는 이게 상권 어떻게 보면 침체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지표가 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은 전국 평균 상가 권리금이 지난해에는 68만 4천 원으로 제곱미터당 네. 전년 대비 약 한 8.7% 정도 줄어들었고요. 예, 예. 서울은 이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10% 가까이. 10.6% 정도 줄어드는데, 네. 이 권리금이라는 게 결국은 세입자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공실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시장 흐름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제주도 이런 데도 뭐 17% 정도 네. 권리금이 줄어들었고, 뭐 천안, 창원, 울산 뭐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은 권리금이 갈수록 사라지고 네. 있다. 그런데 유독 저기 지금 원주는 권리금이 오른 걸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3.7% 정도 올랐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원주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네네. 해봤는데 원주가 이제 기업 도시가 있고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다른 지역보다 활기가 찬 것은 맞기는 맞는데 과연 권리금이 올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시는데, 체감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체감할 거네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오늘부터 이 상가 임대차 계약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 보호 대상이 되면은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뭐 장기간 안심하고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환산 보증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보호 대상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에다가 월세 환산액을 이제 더한 금액인데, 서울 지역은 이제 그게 9억이 되는 거고요. 예. 부산하고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들이 전체 한 95% 정도 예. 해당이 될 것이다. 법 개정 전에는 한 90% 예, 예. 정도였다가 그래도 많이 그 보호 대상이 5% 확대된다. 포인트 정도 좀 늘어나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더 안심하고 장사를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시장 전체로 보면은 또 어떤 영향이 좀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은 세입자들은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만 하더라도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매년 5% 이상 못 올리니까 네. 좀 안심하고 이제 영업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상가 거래나 매매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명도 문제가 상가 거래에 이제 좀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그 양과 음이 있잖아요. 네. 영함이 있기 때문에 뭐 세입자의 어떤 그런 권리를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바람직한 어떤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앞서 그 경리단길 등의 공실이 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요즘 뭐 속리단길이다, 또 네. 망리단길이다 이렇게 제2, 제3의 인기 상권들이 또 뜨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어떤가요? 실제로 수요는 많죠.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한꺼번에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네. 일종의 이제 노후의 언덕을 삼으려는 경향,
그게 결국 이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나 상가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네. 맞는데 다만 좀 착시 현상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원의 조사를 보면은 지난해에 상업용 부동산의 집합 상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투자 수익률이 7.23% 네. 정도 돼요. 나머지 뭐 상가들은 6%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뭐 요새 워낙 예금 낮다 금리를 보니, 기준으로 예. 보면 2%밖에 안 되니까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게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 네. 수익률은 땅값 상승률과 임대 수익률을 합친 거예요. 아, 네. 임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겠죠. 땅값 상승률이 반영이 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값 상승률은 결국 매각 할 때 받는 거잖아요. 네. 그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뭐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임대 소득 관련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감안한 이런 실질 수익률은 이거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질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쉽게 또 뜨고지는 상권들 속에서 또 유의해야 될 다른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세입자와 공동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일단 건물주들은 결국은 자금을 대는 거고 세입자는 기술을 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동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생, 뭐 공존 이런 데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세입자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월세가 잘 나오려면은 세입자가 선호하는 그 상가를 골라야 된다. 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어떤 역지사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날씨도 풀리고 나들이 하기 좋은 이 계절에 특색 있는 거리와 가게들에 사람이 모여들고 또 북적이는 곳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한편에 있습니다만 이 세입자와 건물주가 함께 가는 게 방법이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한 목요일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